약을 10년 넘게 드시는데도 혈당이 매일 들쭉날쭉하다면 그 이유는 혈당이 아니라 췌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더 무서운 건 대부분의 분들이 이 신호를 약의 문제로만 착각한 채 그냥 지나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뇨를 오래 앓으신 분들을 진료실에서 만날 때마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모두 정말 성실하다는 겁니다. 약도 빠짐없이 드시고 혈당도 매일 재십니다. 그런데도 수치는 이상하리만큼 들쭉날쭉합니다. 공복 혈당이 110 근처로 안정된 것 같다가도 며칠 뒤에는 이유 없이 180까지 치솟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은 약이 약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을 늘리고 더 비싼 약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혈당을 직접 만들어내는 장기는 없습니다.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있을 뿐입니다. 바로 췌장입니다. 췌장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만드는 유일한 장기입니다. 당뇨가 길어질수록 이 췌장은 쉬지 못하고 혹사당합니다. 처음에는 버텨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지쳐갑니다.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베타세포가 하나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단계가 되면 약은 숫자를 누르는 역할만 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얼마 전 진료실에서 만난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0년 전 당뇨 진단을 받고 그동안 약을 성실히 복용해 오셨습니다. 식단도 크게 흐트러지지 않았고 혈당 체크도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공복 혈당이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110 정도였다가 어떤 날은 180까지 튀었습니다. 어르신은 답답한 얼굴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약도 잘 먹는데 왜 혈당이 내 마음대로냐고 말입니다. 그때 저는 어르신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약을 더 늘릴 시기가 아니라 췌장을 살펴봐야 할 때라고요. 췌장은 아파도 거의 신호를 보내지 않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문제가 겉으로 드러날 때쯤이면 이미 많이 지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당뇨를 오래 앓은 분들일수록 췌장은 늘 긴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늘 같은 이야기를 드립니다. 약은 혈당을 관리하는 도구이지 췌장을 회복시키는 해결책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췌장을 살리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매일 반복되는 식사입니다. 놀라운 건 이 식사가 결코 비싸거나 복잡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동네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로도 충분히 췌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말씀드릴 음식들은 특별한 보약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재료들입니다. 다만 그 의미를 모르고 지나쳤을 뿐입니다. 이 음식들은 췌장을 덜 피로하게 만들고 인슐린을 만드는 환경을 천천히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건 한 번에 바꾸려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씩 그러나 꾸준히입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음식은 미역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역을 산후 음식이나 쿡거리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역은 췌장 건강을 생각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식재료입니다. 아침에 미역국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미역 한 줌을 물에 불려서 된장을 풀어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특별한 조리법도 필요 없습니다. 미역에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 환경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장이 편안해지면 췌장은 소화효소를 과도하게 만들 필요가 없어집니다. 췌장이 하루 종일 풀가동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미역을 꾸준히 드신 분들 중에는 속이 편해졌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췌장이 덜 무리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반드시 살짝 익혀 드셔야 합니다. 끓는 물에 3분에서 4분 정도 찌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오래 익히면 췌장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줄어들고 생으로 먹으면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살짝 익힌 상태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췌장을 괴롭히는 활성산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췌장은 스트레스와 기름진 음식에 특히 약합니다. 이런 자극이 반복되면 췌장세포는 점점 지쳐갑니다. 브로콜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이런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강황입니다. 강황은 양보다 방법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작은 숟가락 하나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강황은 혼자 드시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반드시 후추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후추와 함께 섭취할 때 강황의 유효 성분이 몸에 훨씬 잘 흡수됩니다. 강황은 췌장에 쌓인 염증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췌장에 염증이 계속 쌓이면 인슐린을 만드는 능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강황을 꾸준히 소량 섭취하면 이 흐름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이나 볶음 요리에 조금씩 넣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음식은 췌장을 쉬게 만드는 기본 재료입니다. 이 단계만 잘 지켜도 많은 분들이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어르신도 이 식습관을 유지하면서 소화가 편해지고 혈당 변동폭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약을 줄일 단계는 아니었지만 몸이 분명히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음식이 아니라 췌장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음식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를 혈당의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숫자에만 매달립니다. 오늘은 120 이내, 내일은 170 이내 하면서요. 그런데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왜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약을 먹는데도 혈당이 매번 다르냐는 겁니다. 그 답은 거의 예외 없이 췌장 상태에 있습니다. 췌장 안에는 베타세포라는 작은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 세포들이 인슐린을 만들어냅니다. 쉽게 말해 혈당을 처리하는 공장입니다. 당뇨가 오래될수록 이 공장은 쉬지 못합니다. 아무리 원료가 들어와도 아무리 약으로 억지로 돌려도 결과는 들쭉날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베타세포를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음식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네 번째 음식 호두입니다. 호두를 그저 칼로리 높은 견과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호두에는 췌장의 베타세포를 보호하는 지방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식물성 오메가 지방은 췌장에 염증이 쌓이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4알에서 5알이면 충분합니다. 호두를 꾸준히 드신 분들 중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혈당이 갑자기 튀는 날이 줄었다고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베타세포가 덜 공격받으면 인슐린 분비가 조금이라도 더 안정됩니다. 그 차이가 하루 이틀 쌓이면 수치로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 음식은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위에 좋은 음식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 췌장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위와 췌장은 소화 과정에서 늘 함께 움직입니다. 위가 자극을 많이 받으면 췌장도 같이 긴장합니다. 반대로 위가 편안하면 췌장도 한결 여유를 찾습니다. 양배추를 꾸준히 드시면 위 점막이 안정됩니다. 그러면 췌장은 소화효소를 과도하게 분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말해 췌장이 쉴 틈을 얻는 겁니다. 매일 2장에서 3장 쌈으로 드셔도 좋고 살짝 데쳐 드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입니다. 여섯 번째 음식은 검은 콩입니다. 검은 콩은 단순히 콩이 아닙니다. 껍질에 들어있는 색소 성분이 핵심입니다. 이 성분은 췌장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당뇨가 오래될수록 췌장 안에는 보이지 않는 손상이 쌓입니다. 검은 콩은 이 손상을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밥을 지을 때 쌀에 검은 콩 한 줌만 넣으셔도 충분합니다. 따로 반찬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췌장은 매일 조금씩 보호를 받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몇 달 뒤에는 큰 차이가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선생님, 이런 음식들이 정말 그렇게 큰 영향을 주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이틀 먹는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췌장은 회복 속도가 느린 장기입니다. 대신 한번 방향이 바뀌면 꾸준히 반응합니다. 실제 진료실에서 이런 분들을 자주 봅니다. 약은 그대로인데 식습관을 바꾸고 나서부터 혈당 그래프가 매끄러워진 분들입니다. 숫자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더라도 오르락내리락 하던 폭이 줄어듭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췌장이 버티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췌장을 괴롭히는 가장 큰 적, 바로 염증입니다. 많은 분들이 염증을 관절이나 위에서만 떠올리지만 사실 당뇨가 오래될수록 가장 조용히, 가장 깊게 염증이 쌓이는 곳이 바로 췌장입니다. 이 염증이 해결되지 않으면 앞에서 말씀드린 음식들을 먹어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췌장 염증이 무서운 이유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데 있습니다. 통증도 없고 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는 인슐린을 만드는 환경이 점점 망가집니다. 그래서 혈당이 어느 날은 괜찮다가 어느 날은 이유 없이 튀는 겁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를 숫자로만 느끼게 되는 거죠. 7번째 음식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를 그냥 나물 반찬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금치에는 췌장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이 미네랄은 인슐린이 몸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 혈당을 더 잘 처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금치는 반드시 데쳐서 드셔야 합니다. 생으로 드시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끓는 물에 잠깐 데치고 물은 버리고 드시면 됩니다. 이 과정만 지켜도 시금치는 췌장을 돕는 음식으로 완전히 성격이 바뀝니다. 시금치를 꾸준히 드신 분들 중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식후 혈당이 예전만큼 급하게 오르지 않는다고요.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인슐린 감수성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췌장이 덜 무리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8번째 음식은 고등어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음식의 힘이 확실히 체감되는 구간입니다. 고등어에는 췌장의 염증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특히 당뇨가 오래된 분들에게 이 음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깝습니다. 단, 조리법이 전부입니다. 튀기시면 안 됩니다. 튀기는 순간 췌장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반드시 굽거나 찌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2번이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 빈도만 유지해도 췌장 염증 부담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고등어를 드시기 시작한 분들 중에는 이런 변화를 말씀하십니다. 공복 혈당보다 식후 혈당이 먼저 안정되기 시작했다고요. 이건 고등어가 인슐린 작용을 돕기 때문입니다. 췌장이 만든 인슐린이 몸에서 더 잘 받아들여지면 식후 혈당부터 달라집니다. 9번째 음식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췌장을 조용히 보호하는 음식입니다. 화려한 변화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토마토에는 췌장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줄이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토마토는 익혀 드셔도 오히려 익혀 드시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토마토 달걀볶음, 토마토국, 토마토 소스 모두 괜찮습니다. 하루에 1개면 충분합니다. 이 1개가 췌장을 하루 종일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10번째 음식은 체리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당뇨가 있는데 과일을 먹어도 되느냐고요? 모든 과일이 같은 건 아닙니다. 체리는 혈당을 급하게 올리지 않으면서도 췌장을 보호하는 성분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하루에 10알에서 15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체리는 달콤하지만 췌장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은 과일입니다. 그래서 간식으로 활용하기에 딱 좋습니다. 과자나 빵 대신 체리를 선택하는 순간 췌장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이제 10가지 음식이 모두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외우는 게 아닙니다.
전부 한꺼번에 하려고 마음먹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구조입니다. 이 음식들은 각각 다른 역할을 합니다. 어떤 음식은 췌장을 쉬게 하고 어떤 음식은 베타세포를 보호하고 어떤 음식은 염증을 낮춥니다. 이 역할들이 겹치면서 췌장이 버틸 힘을 얻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쯤에서 묻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먹으면 정말 달라지느냐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혈당이 하루아침에 정상으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변동폭이 줄어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혈당이 덜 흔들린다는 건 췌장이 아직 살아있고 반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단 이야기를 들으면 겁부터 냅니다. 복잡할 것 같고 귀찮을 것 같고 오래 못할 것 같다고 느끼십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방식은 오히려 생각을 줄이는 구조입니다. 오늘 뭘 먹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정해진 틀 안에서만 움직이면 되기 때문입니다. 아침은 췌장을 깨우는 시간이 아니라 췌장을 쉬게 만드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는 단순해야 합니다. 일어나서 물 한 잔 드시고 미역국을 준비합니다. 미역 한 줌 불려서 된장 풀고 끓이면 끝입니다. 여기에 검은 콩을 섞은 밥을 소량 드시고 시금치를 데쳐서 무친 반찬을 곁들입니다. 이 조합은 췌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하루를 버틸 힘을 줍니다. 아침에 너무 많은 반찬을 올릴 필요 없습니다. 반찬 수가 늘어날수록 췌장은 더 많은 소화효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침에는 췌장에게 일을 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숨 돌리게 해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원칙만 지켜도 오전 혈당 변동이 훨씬 줄어듭니다. 점심은 췌장이 가장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단백질과 채소를 중심으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고등어를 구워서 한 토막 드시고 브로콜리를 3분에서 4분 정도 쪄서 곁들입니다. 여기에 양배추 2장 정도를 쌈으로 추가하시면 충분합니다. 토마토 한 개도 이때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점심 식사의 핵심은 튀기지 않는 겁니다. 조리 과정에서 기름이 많아질수록 췌장은 바로 부담을 느낍니다. 굽거나 찌는 방식만 선택하셔도 췌장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점심을 이렇게 구성하면 식후 혈당이 급하게 치솟는 일이 줄어듭니다. 오후 시간은 많은 분들이 가장 무너지는 구간입니다. 이때 과자나 빵을 손에 쥐는 순간 췌장은 다시 비명을 지릅니다. 그래서 간식은 미리 정해 두셔야 합니다. 호두 4알에서 5알, 그리고 체리열 알에서 15알이면 충분합니다. 이 조합은 혈당을 크게 흔들지 않으면서도 허기를 잠재워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견과류는 반드시 식사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드셔야 합니다. 빈속에 드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2시간 정도 지난 뒤에 드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이 작은 타이밍 차이가 췌장의 피로도를 크게 좌우합니다. 저녁은 하루 중 마지막으로 췌장을 정리해주는 시간입니다. 이때 강황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양배추나 다른 채소를 볶을 때 강황을 소량 넣고 반드시 후추를 함께 사용하십시오. 강황은 하루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저녁에 드시면 하루 동안 쌓인 췌장 염증 부담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녁 식사는 과하지 않게 마무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배부르게 먹을수록 췌장은 밤에도 쉬지 못합니다. 밤에 췌장이 쉬지 못하면 다음날 아침 혈당이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저녁은 양보다 흐름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구성하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특별한 레시피도 필요 없고 새로운 재료를 계속 사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 구조를 3개월만 유지해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는 혈당 수치보다도 몸의 리듬입니다. 속이 편해지고 피로가 덜하고 식후 졸림이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췌장이 덜 무리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가장 먼저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미 당뇨약을 오래 먹고 있는데 이런 음식들을 함께 먹어도 괜찮으냐는 질문입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오히려 함께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음식들은 약을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
약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입니다. 췌장이 조금이라도 숨을 돌릴 수 있으면 같은 약으로도 혈당 반응이 달라집니다. 다만 약의 양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판단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이 원칙만은 절대 어기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당뇨를 20년 가까이 알았는데 이제 와서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미 마음을 접어버립니다. 하지만 췌장은 생각보다 끈질긴 장기입니다. 완전히 기능을 잃은 상태가 아니라면 남아있는 베타세포는 여전히 반응합니다. 10%만 남아있어도 그 10%를 지키느냐, 방치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음식들의 역할은 새 췌장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남아있는 췌장을 최대한 오래,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게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은 비용에 대한 걱정입니다. 이런 식단을 유지하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싼 영양제 하나 컷보다 적게 듭니다. 미역, 양배추, 검은콩, 시금치, 고등어, 브로콜리, 토마토. 이 재료들은 대부분 동네 시장에서 늘 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수입 식품도 고가의 건강식품도 아닙니다. 매달 꾸준히 쓰는 약값과 비교해 보시면 오히려 부담이 적다고 느끼실 겁니다. 네 번째 질문은 꾸준히 할 수 있느냐는 두려움입니다. 처음엔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며칠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는 못할 것 같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식단은 의지가 아니라 구조로 가는 방식입니다. 아침에 미역국, 점심에 생선과 채소, 간식은 정해진 조합, 저녁엔 강황 활용.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 지치지 않습니다. 꾸준히만 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실제 진료실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겪습니다. 어느 날 문득 혈당 그래프를 보니 예전처럼 들쭉날쭉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완벽하지는 않아도 급하게 튀는 날이 줄어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췌장이 버티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호가 오기 시작하면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방향을 바꿉니다.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뇨는 단번에 끝내는 병이 아닙니다. 대신 매일의 선택이 쌓여서 방향이 정해지는 병입니다. 약만 먹고 그대로 사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약과 함께 췌장을 돌보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췌장은 혈당 관리의 중심입니다. 췌장이 지치면 약의 효과도 흔들립니다. 미역, 브로콜리, 강황, 호두, 양배추, 검은콩, 시금치, 고등어, 토마토, 체리. 이 10가지 음식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췌장을 돕습니다. 쉬게 하고 보호하고 염증을 낮추고 인슐린이 잘 작동하도록 만듭니다. 이 역할들이 겹쳐질 때 췌장은 다시 힘을 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당장 모든 걸 바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일 아침 미역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장을 보러 가시면 브로콜리 하나만 더 담으셔도 됩니다. 간식으로 과자 대신 호두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 한 번의 선택이 췌장에게는 돌봐주겠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됩니다. 3개월 뒤 혈당 수치보다 먼저 달라지는 게 있을 겁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가 덜하고 식후가 편해집니다. 그때 비로소 숫자도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췌장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췌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